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뒷방 상영관의 나물 배입니다. 입니다. 지금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음질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다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코로나 3차 확산이라는 얘기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아토믹 씨와 배씨 일주일간 혹은 근래에 본인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저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LP 플레이어를 샀는데 LP가 정작 없었어요. 선물 받은 거 뭐 한두 개만 있고. 그래서 LP를 한번 사러 가야지 하다가 며칠 전에 친구랑 공덕역 쪽에 있는 LP샵에 한번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넓고 LP도 많고 막 테이프도 많고 CD도 있고 잡지도 있고 굿즈들 막 티랑 뭐 배지 이런 굿즈들까지 팔고 되게 다양하게 뭐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이제 LP를 하나 사고 싶어서 온 김에 막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저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했던 앨범을 사래요. 그래서 나의 음악 인생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CD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LP 사기 전에 CD 플레이어는 계속 있었어서 CD를 좀 많이 산 편이어서 CD로 없는 거를 일단 사고 싶었고 그리고 좀 예쁜 거를 사고 싶었는데 막 엄청 보다가 스트록스 제일 최근에 나왔던 정규 앨범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살까 했는데 그걸 킵해두고 막 친구랑 엄청 디깅이라고 하죠. 막 LP를 엄청 찾고 있었다가 친구가 딱 발견을 하고서 저 토킹 헤즈 좋아하는 걸 아니까 걔가 이거는 어떠냐고 딱 보여줬는데 그 색깔이 엄청 쨍한 빨간색에 글씨는 그 약간 네온 초록색 같은 색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고 그 제가 토킹헤즈 좋아하기도 하니까 당장 이거 산다고 그걸로 바로 골라서 샀는데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막 들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좋은 소비였다 이런 기분. 부럽다. 그런 LP샵 요새 은근히 많이 생겼잖아요. 또 LP 보러 구경을 좀 많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슬슬 사야겠어요. 좀 비싸지만. 맞아, 비싸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많아서 어떤 걸 LP로 사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공덕 어디였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방송으로 말할까요? 말해도 되겠죠? 대흥역 쪽인데 도프 레코즈라고 거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배는 어떻게 지냈어요? 뭐 어떤 즐거운 일이? 최근에 즐거웠던 게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비가 오기 전에 비 소식을 알려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가 많이 오면 단풍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낙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렵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아쉬워서 덕수궁에 갔어요. 그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근데 덕수궁에도 이미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엄청 예뻤어요. 되게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근처에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점심에 밥 먹고 커피 마시러 덕수궁에 오는 것 같았어요. 오, 좋다, 근데. 네, 그래서
사람도 많았고 산책을 했고 또 전시를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시 이름이 토끼 방향 오브젝트? 라는 이런 그런 전시였는데 거기서 덕수궁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작품들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비디오 작품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그 비디오 작품 중 하나였는데 그거는 신발 벗고 양말 신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전시장 가서 신발 벗고 어디 들어가서 보는 게 되게 처음이었어서 신기했고 그 내용도 너무 좋았는데 로이스 응이라는 작가의 공상 노과학, 그러니까 영어로 sci-no-fi라는 작품이었어요.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게 픽션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한 논픽션이라는?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먼 미래를 상상해보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여서 뭔가 미래를 상상하는 3D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말하고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 그걸 상상해보는 되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 작가의 의도가 그 픽션 같은 세상이 오기 전에 뭔가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대. 너무 재밌었어. 나물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사실 저번 주쯤에 녹음을 했어서 무슨 근황이 있지 막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저번 주 녹음에서도 삶의 낙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번 주에 녹음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그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폰 배경화면도 바꾸고 그걸로 진짜? 보여주세요. 네 이걸로 바꿨어요. 그 침대 누워있는 거, 그 두 사람이 누워있는 그 장면으로 배경화면도 바꾸고 볼 때마다 소소하게 행복해하고 있고 또 제가 요즘에 허비앤콕의 90년대? 80년대 이쯤에 재즈 펑크라고 해서 원래 허비앤크가 재즈 피아노를 치는데 엄청 막 신시사이저 같은 걸로 하면서 제가 제일 좋게 들은 앨범은 퓨처 샤크라는 앨범이랑 헤드원투스라는 앨범인데 되게 노래가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들으면서 막 마음속으로 굉장히 춤을 많이 췄어요. 이 음악들을 들으면서. 실제로 출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사실 방에서도 가끔 추는데 너무 신나요. 들어봐야겠다.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TLC 아세요? TLC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사실 노래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TLC라는 그룹만 알고 그래서 좀 들어봐야지 하고 딱 그 No Scrubs라는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요새 저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그거 위저가 리메이크도 했잖아요. 진짜? 위저 그 최근에 나온 Tear 앨범 거기에서 리메이크 했어요. 들어봐야겠다.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홍보를 먼저 하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저희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토믹이 정성껏 만든 이미지들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방송할 영화들 그런 정보들이 올라가니까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크드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고 또 팟빵 댓글, 인스타 DM이나 댓글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공지사항에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뒷방 상영관 113번째 영화는
영화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트콤 미란다를 같이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 작품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미란다 워낙 좋아하는 걸 서로 알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이런 시트콤? 코미디? 영화도 코미디 장르는 우리가 많이 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잘 안 하던 거랑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냥 미란다를 다들 좋아하는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하게 맞아. 됐어요. 저도 이거 하려고 다시 보면서도 너무 많이 웃고 되게 행복하게 다시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숨 못 쉴 정도로 웃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웃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미란다에 대한 기본 정보나 배경 지식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시트콤의 주인공인 미란다는 실제로 그 배우분 이름도 미란다 하트잖아요. 파이라는 영화에도 감초 조연으로 출연해 주셨고 이 시트콤으로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콜더 미드와이프라는 영드에도 전 시즌은 아니지만 나오고 근데 되게 미란다 그런 코믹한 캐릭터와는 정말 전혀 다른 진짜. 네, 다른 연기를 볼 수 있어요. 미란다 아닌 미란다 상상이 안 돼. 뭔가 진지한 역할이에요. 근데 비교적 그 영화가 비교적.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란다라는 시트콤이 자기 얘기가, 자신의 실제 얘기가 좀 많이 담긴 어떤 글에서 출발했고, 이제 그 글이 BBC 라디오에서 미란다 핫 조크샵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서 이제 완전 TV 시트콤으로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책도 한 5권 정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2년에 Is It Just Me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저 이거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반 정도만 읽었는데, 글로 쓴 미란다. 완전 미란다의 텍스트 버전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 전개도, 그러니까 말투라고 해야 되나? 말투도 계속 책에서도 항상 그 독자한테 말을 계속 걸면서 얘기를 해요. 마치 미란다에서 에피소드 시작할 때마다 이제 맨날 소파에 앉아서 티 마시면서 오늘 뭐 어떠셨어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걸잖아요. 그것처럼 완전 책에서도 계속 My lovely dear 뭐 어쩌고 저쩌고 charmiss 뭐 이렇게 아예 부르는 그 독자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맨날 그러면서 말을 걸고 내용도 완전 좀 미란다처럼 좀 자기가 겪었던 그런 뭐 자기의 실수담 아니면 뭐 자기는 뭐 이런 게 싫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끝까지 읽진 못했지만. 시트콤 중에서 독자나 시청자한테 말을 거는 시트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미란다가 그런 스타일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책에서도 그렇게 독자한테 말을 건다고 하는 게 상당히 비슷하네. 그리고 사실 책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미란다를 보면서도 막,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약간 싶잖아요. 그리고 미란다의 그 표정이 되게 재밌잖아요. 특히 맞아요. 그 카메라 쳐다볼 때. 그래서 되게 그 미란다 처음 봤을 때도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도 이런 책이 있었나 약간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린 자신이 또 따로 나와요. 18살인가 16살인가 18살 학창 시절에 자기가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특이한 전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s It Just Me라는 제목도 책에서도 계속 이 문장을 종종 쓰는데 미란다가 시트콤에서도 좀 특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친구들을 만든다던가 뭐 스티비랑 무슨 게임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되게 좀 특이한 자신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랑 하는 행동들. 그래서 뭔가 나만 이런 거야? 나만 뭐 혼자 집에 있을 때 나만 혼자 이래?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책 중에 패기 앤 미라고 그 강아지 이름이 패기인데 반려견이랑 같이 한
그때 책을 낼 당시에는 한 9년 정도 같이 살면서 뭐 패기랑 같이 있었던 일을 쓴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고 청소년 동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것도 쓰셨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집필 활동도 활발히 그러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2009년에 미란다 시트콤이 시작을 해서 15년 이쯤에 끝났는데, 2019년 작년에 뭐 약간 10주년을 맞아서 BBC에서 10주년 기념 방송 같은 것도 하고 이랬나 보더라고요. 벌써 10주년이네. 그쵸. 그리고 미란다의 개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란다가 악센트도 되게 푸시하고 이래서 귀족 집안에서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미란다 자신은 별로 그렇게 귀족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어떤 자신의 사회적 환경?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별로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자기는 코미디언이나 뭐 다른 것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자기가 자라난 환경 때문에 되게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었던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미란다한테는 불안증과 우울증 같은 걸 갖다 줬던 것 같고, 이 시트콤을 찍기 전까지 막 되게 광장 공포증 같은 것도 겪은 적이 있고, 뭐 2년 정도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으면서 막 집 밖에 못 나가고 막 이런 시간이 되게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콤은 되게 유쾌하고 막 엉뚱하고 발랄한데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좀 놀랐어요, 저는. 저는 이런 시트콤도 하고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것도 하고 무슨 투어 같은 것도 했다고 봤는데 뭔가 그런 대중 앞에 서서 재밌는 말들을 되게 잘할 것 같고 항상 뭔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되게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약간 미란다 속에서의 미란다의 좀 엉뚱한, 좀 기이한 행동? 엉뚱한 행동들을 생각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시트콤 안에서도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포시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시트콤이다 보니까 뭔가 우울해서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되게 시트콤적으로 잘 승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토믹 씨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좀 더 그 미란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란다는 제목 그대로 미란다의 일상을 보여주는 시트콤입니다. 미란다는 지금 친구 스티비와 함께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185cm라는 엄청 큰 키로 막 남자로 오해를 받는 상황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교적인 그런 파티에 가서 매번 엉뚱한 실수를 하는 등 특이하고 재밌는 캐릭터인데요. 근데 엄마는 항상 이제 미란다가 결혼하길 바래서 맨날 그런 파티를 일부러 열거나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만 사실 미란다는 대학 친구이자 옆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티비, 게리, 뭐 엄마 그리고 등 다른 친구들과 함께 되게 재미있는 일상들을 보여주는 시트콤입니다. 그럼 저희 미란다에 나온 인물들을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뭐, 미란다, 그리고 미란다의 친구 스티비, 그리고 미란다가 좋아하는 게리가 있고요. 뭐 엄마 페니,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인가? 친구 틸리가 있고, 또 그 게리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주인인 클라이브가 있고요. 또 시즌2에 나왔던 것 같은데, 미란다랑 사귀게 되는 마이크라는 TV 리포터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초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보수적인 캐릭터들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드림보트 찰리라는 분이 있고 앨리슨과 크리스 부부가 있고 또 미란다랑 스티비의 장난감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어서 그 정도 캐릭터들이 미란다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관계나 뭐 인물들 따로 각자에 대한 얘기도 좋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란다랑 엄마 페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전 페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페니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 맨날 그 such fun 하면서 말하는 거나, 뭔가 그 약간 유행어라 해야 되나? 페니의 그 말투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사실 그냥 미란다 입장에서 보면 엄청 엄마가 싫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맨날 결혼 얘기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뭐 갑자기 막 가게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통보하는 식이잖아요. 항상 상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미란다 입장이라면 진짜 실제로 저런 엄마라면은 싫을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시트콤이라 그 상황을 항상 재밌게 풀어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고, 근데 되게 페니가 미란다를 대하는 게 그 뭔가 결혼도 못하고 뭔가 항상 어디서 뭐 실수하고 막 이래서 되게 좀 이상한 애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둘이 되게 비슷한 점들도 있잖아. 막 갑자기 노래 같이 부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특히 그 정신과 상담받으러 가는 에피소드에서 둘이 되게 비슷한 면이 그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해서 맞아. 페니도 자신의 그런 면을 알아서 더 미란다를 약간 걱정하나? 그러니까 페니는 좀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도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미란다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둘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노래 부르고, 막 갑자기 춤추고, 막 이런 게. 그래서 둘이 좀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같이 보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정신과 상담 에피소드에서 그 상담을 받았던 이유가 미란다가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되게 당황하면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룰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어떤 꼬마애가 지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미란다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미란다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애가 울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막 다른 애들의 선생님이라고 미란다가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죠? 애들을 납치한다고 오해받아가지고 맞아. 경찰이 왔었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으면 괜찮다고 해서 둘이 같이 왔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냥 가만히 정상인처럼 행동해라 이런 말을 둘이 하면서 근데 계속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거기 그 상담실에 과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담 비용에 포함되냐고 말하면서 그 가방에 그냥 넣거든요. 그 둘의 콤비가 잘 느껴지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맞아. 상담 맞아. 테라피 에피소드가. 페니가 책 맞은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엄청 부끄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페니가 그거의 현신처럼 그 모든 부모님에 대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되게 막 TMI를 남발한다든지 맞아. 되게 알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막 성생활 이런 거를 다 막 굉장히 막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되게 페니가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즈비언 막 이런 단어도 되게 막 속닥속닥 말하고 맞아. 근데 그거 잘못 말해가지고 막 옆집에 레즈비언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말해서 레즈비언 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막그 맞아, 그거 너무 잘못 웃겨. 말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맞아요. 페니가 출마하잖아요. 맞아, 진짜 그것도 그것도 웃겼어. 그래서 막 자신의 슬로건이랑 뭐 공약 같은 거 막 외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문신한 사람들 뭐 벌금을 내라 그랬나? 어디에 출입 못하게 하라 그랬나? 뭐 맞아. 그런 것도. 그리고 후드티 입고 슈퍼마켓 못 가게 하자고 아, 맞아. 하고. 되게 뭔가 보수당 지지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편견을 잘 보여주는 음, 그리고 그 정신과 상담 에피소드에서 펜이랑 미란다가 둘이 막 엄청 서로를 욕하면서도 되게 잘 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둘 다 일단 경찰한테 체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인처럼 행동하자 이런 그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막 그 의사가 뭐 노트에 뭘 썼는데 그걸 훔치려고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말하는 게 엄마 때문에 딸이 세상을 알아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진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둘 다 펜이랑 미란다 둘 다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다 라고 말을 해요.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그런 진단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을 단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둘이 정말 물론 많은 차이도 있고 서로 불편한 점도 있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계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미란다가 되게 급한 상황이 되면 마미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요리도 갖다 주잖아요. 맞아. 미란다가 요리 너무 맞아, 못해가지고 잘 돼가는 남성분과 데이트를 집에서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엄마가 다 요리해서 갖다 주고 술 따라주고 옆에 소파에서. 시즌2의 마지막이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인데 그때 엄마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싫다고 미란다가 그러면서 친구들하고만 그냥 미란다 마스라면서 친구들하고 집에서 놀다가 결국 이런 계획 없이 한 파티는 너무 별로고 엄마의 파티가 재밌다는 거를 알고서 결국 다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집에 가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귀여웠어요. 그 에피소드가. 보수적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보수적인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그래서 보수적인 게 좋을 때도 있잖아, 솔직히. 그런 안정감, 뭔가 따뜻한 밥이 테이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부들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아니요. 브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되게 진짜 완벽한 엄마여가지고 자선 행사나 이런 거에 다 참가하는데 머핀 같은 거 만들어가고 이러는데 진짜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한 애들 옷도 항상 깔끔하고 막 이런 엄마 있잖아요. 페니는 막 그런 엄마는 아니지만 페니의 그 완벽한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노고가 있어야 사실 그 완벽하고 안락함이 맞아요. 이게 천의무봉처럼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완벽해 보이는 그런 게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되게 맞아. 엄마들의 대단함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아토믹 씨 그 페니 웃음소리 한 번만 해주고 다른 걸로 넘어가요. 맞다. 까먹고 있었어. 그 페니가 막 이제 그
미란다한테 뭔가 사교 모임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걸 설명해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웃음소리를 되게 그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알려줄 때 노래를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아쿠아의 헬로 바비 그 바비걸이라는 노래였는데 그래서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그래서 막 하는 게 그 헬로 바비걸 이걸 따라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된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옛날 노래지만 그 나중에 하는 노래들은 뭐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도 있고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 막 이런 노래들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 전 거니까 딱 뭐 저 중고등학교 때 이때 나이 때인데 그때 막 들었던 노래들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니까 좀 그때 생각도 나고 아 이게 벌써 10년 전 거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렌디한 웃음소리. 아 그러니까 또 미란다랑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 스티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란다랑 스티비는 항상 뭔가 본인들만의 룰이 있고 되게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임 같은 게 있고 또 둘만이 유지하고 있는 어떤 방식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그 헤더 스몰의 노래 맨날 하잖아요. 맞아. 그 스티비가 맨날 하면 그걸 되게 죽을 잘 맞춰주는 게 막 헤더 스몰한테 진짜 말 걸어주고 미란다가 맞아. 스티비랑 미란다 보면서 뭐 둘이 티격태격 하기도 하지만 물론 뭔가 진짜 그 말 그대로 죽이 잘 맞잖아요. 그거 보면서 뭔가 저 친한 친구들 생각도 나고 진짜 막 별거 아닌데 우리끼리만 재밌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친한 사이에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나고 또 막 뭐지 제가 이제 친구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한 그런 여러 무리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랑 친해졌어요. 근데 걔가 처음에 했던 말이 너네는 다 제스처를 똑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저희는 몰랐거든요. 근데 좀 약간 제스처가 많고 되게 비슷한 제스처들을 쓰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저희는 우리가 다 똑같은 걸 하고 있었구나. 친구도 친구인가 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진짜 알게 모르게 좀 오랜 시간을 아무래도 같이 보내면 비슷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 실제로 그 친구 사이가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게, 그러니까 둘만 아는 말을 쓰는 거?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이걸 딱 하면 딱 뭔지 알아듣고, 그러니까 찰떡궁합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들었었어요. 미란다랑 스티비도 둘이서 하는 게임, 그리고 둘이서만 알아듣는 말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llure 막 이런 거 맞아. 있고 맞아. allure 하고 뭐 are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친구 생각나고 그랬어요. 미란다랑 스티비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개그 듀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되게 막 그런 키다리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퉁퉁이와 홀쭉이, 뭐 키다리와 난쟁이 막 이런 느낌으로 대비되는 캐릭터성. 대비되면서 맞아. 그런 게 좀 되게 강조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귀엽고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하는 게임 중에 너무 귀여운 거 막 Where's Miranda 막 이런 게임도 있고 그리고 막 둘이 되게 긴급한 상황에서 막 빨리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이 좋지 말 서로 맨날 회의하는데 그때 막 회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생각하는 고무줄 막 이런 거 머리에 딱 끼고
고무줄이 이렇게 머리에 탁 올라가면 생각이 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해결책 하나도 못 떠올렸잖아요. 그때 고무줄만 쓰고. 맞아. 둘이 항상 생각하는 해결책이 그렇게 통하진 않지만 그냥 아, 맞아. 음. 그리고 저 그 게리랑 이제 미란다가 잘 됐을 때 스티비가 좀 질투를 하잖아요. 뭐 원래 스티비랑 뭐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게리가 어디 가자 해가지고 게리 만나러 가고 그때 스티비가 너가 나를 버린 것 같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좀 후반부로 갈수록 게리를 안 좋아해서 그때 되게 스티비 편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결국 화해는 하지만. 둘이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그냥 서로 베스트 음, 프렌드라는 그런 신뢰가 음, 있어서 둘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챌린지?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대결도 하는데, 근데 진짜 다 그냥 즐겁고. 미란다의 러브라인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마이크와 게리가 나오는데 네.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리가 왜 그렇게 된 걸까? 초반에는 참 좋았는데 시즌 1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시즌 2도 초반까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홍콩 갔다 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막 미란다가 게리한테 뭐 상상으로 한 고백이었긴 하지만 게리한테 했던 말 중에 너가 내가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내가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게 바로 너밖에 없어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게리도 되게 미란다의 뭔가 그런 엉뚱하고 솔직한 면들을 되게 좋아해주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이 둘이 미란다가 좀 짝사랑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둘 관계가 되게 좋은 서로를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는 사이여서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뭔가 러브라인으로 가면서 게리가 행동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게리가 너무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음, 미란다의 마음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이번에 저도 몇 년 전에 미란다를 볼 때는 그냥 깔깔 웃으면서 봤다가 당연히 뭐 그때는 당연히 뭐 게리가 돼야지 이러고 뭐 스페셜 에피소드까지 보면서 이제 거의 꽉 닫힌 결말로 종결이 되잖아요. 게리랑 결혼을. 근데 그거가 납득이 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너무 뭔가 게리가 청혼을 한 것도 되게 얼떨결에 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까지도 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게리는 친구로 남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시즌 3의 마지막 화가 마이크와 게리한테 청혼을 끝나잖아요. 그냥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막 그 녹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두 화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왓챠에는 없고 그냥 구글링 하면은 영상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만 봤거든. 첫 번째 스페셜만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게리를 결국 선택을 해서 게리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게리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눈치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페니가 신나서 막 서둘러서 준비하고 뭐 파티 열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되게 게리가 진짜 미란다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고 미란다는 그래서 원래 미란다의 고민이었던 게 마이크 만날 때 마이크는 미란다한테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미란다는 뭔가 그 대답을 자기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게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근데 게리랑 만날 땐 반대로 게리가 사랑한단 말을 반지를 주면서조차도 하지 않는데 거기서 또 게리는 왜 내가 그거를 말해야만 아냐고 나를 넌 못 믿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보는데 맞아. 그냥 말하지. 맞아 그럴 거면 그냥 사랑한다 말하면 되지. 그래서
열을 받은 채로 저는 끝냈어요. 그 음, 두 번째 에피소드를 못 봤는데 그냥 줄거리만 보니까 결국 결혼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냥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시즌 3 거기서 끝났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말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페니밖에 없는 것 같아. 팬이. 음, 두 보면서 번째 스페셜에서는 네. 좀 게리가 괜찮게 나오나요? 이제 결혼을 최종적으로 하는 에피소드. 음, 항상 그 우유부단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근데 게리는 항상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걸 기회를 약간 살짝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뭔가 항상 그게 완결이 아닌 미란다가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좀 헌신 좀 하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게리한테. 근데 그런 태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 말고는 그냥 그렇게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시즌 첫 번째부터 뭔가 게리가 자기는 되게 뭐 아직 정착하고 싶지 않고 진지한 관계를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미란다한테 처음에부터 말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미란다도 아, 나 되게 진짜 결혼에 절박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 그걸 맞아. 어필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에 실패하면은 맞아. 막 결혼에 맞아. 막 미친 사람 같은 막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에피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막 세이프티 와이프라고 약간 보험처럼 뭐 우리 몇 살까지 못하면 결혼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니까 미란다는 바로 내년인 37세인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게리는 53세 막 이런 얘기하고 그때 되게 웃겼어. 미란다의 그 표정. 보면서 왜 굳이 결혼을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물론 그 미란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왓챠에 있는 에피소드 말고 스페셜 에피소드 2화에 나온 말이었는데 이제 엄마에게서도 벗어난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됐고 나는 게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게리를 원한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뭔가 게리와의 관계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것 같긴 하면서도 되게 불안한 면이 많은데, 음, 미란다가 고민하는 게 항상 그런 연애 앞에서 어색해지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라는 그런 걱정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게리와의 관계가 좀 어색한 면도 있었고, 근데 그걸 떠나서 미란다 주변에는 그냥 미란다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좀 괜찮게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미란다가 게리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어른스러워져서 사람들이 그걸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란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란다를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스티비도 있고, 페니도 있고, 틸리도 있고, 드림보트 찰리도 있고, 드림보트 찰리도. 되게 그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꼭 해야 되고, 꼭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에피소드 끝낼 때 왜 굳이 결혼을 넣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인터뷰 중에 제가 읽은 것 같은데 뭐 마지막 그 스페셜 에피소드 2개로 해서 꽉 닫힌 결말을 기획을 하면서 미란다가 뭔가 미란다라는 캐릭터를 되게 웃음거리로만 내비두고 싶진 않았고 뭔가 거기에서 더 나아간 뭔가를 보여주면서 끝내고 싶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결혼이 그것에 대한 해답인 건 아니겠지만 약간 저는 그 오만과 편견의 현대판 팬픽 같은 게
브리짓 존스의 아. 일기잖아요. 근데 네. 뭔가 미란다는 어. 시트콤 버전인가 그거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뭐 러브라인 같은 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에도 뭐 휴그랜트랑 콜린 퍼스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맞아. 마이크와 게리가 나오고 음, 좀 그래서 그런 맞아. 라인을 따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음. 저도 보면서 그냥 갑자기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미란다 하트 본인이 이걸 웃음거리로만 남기지 않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완결을 냈으면,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미란다가 계속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을 굳이 안 하고서라도 행복한 모습으로 끝을 냈더라면 그것도 정말 놀라운 드라마일 거란 생각 맞아. 하는데. 맞아. 미란다 그 배우분 본인은 결혼을 안 하셨다고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뭔가 또 현실하고 특검도 그런 식으로 더 구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자전적인 얘기이기도 하니까. 뭐 또 혹시 뭐 마이크에 대해서라던가 게리를 변명해주고 싶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미란다랑 게리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좀 잘 맞는 콤비였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까 나물 씨가 얘기해줬던 그 둘이 되게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무슨 경주인가? 장난감 병주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진짜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러 오신 성인분이 보시고 뭐 두 분도 아이들 장난감 고르러 오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란다가 또 거짓말을 시작해버려가지고 뭔가 자기 이름이 메리라고 하는데 옆에서 그 게리가 당황해서 자기 이름은 조셉이라고 그래서 조셉 앤 메리가 네, 거의 뭐 예수의 엄마 아빠가 돼버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와호장룡 그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둘이 공원에서 섹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펜이랑 틸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하냐고 하니까 동물을 찾고 있다고 어떤 동물을 찾고 있냐고 하니까 게리는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찾고 있고 미란다는 숨어있는 용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호장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장난스러운 콤비의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뭔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으면 혹시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라든지 막 그런 거? 좀 좋아하는 장면인데 근데 이 미란다랑 시트콤을 떠올렸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완전 초반 에피소드인데 스티비랑 같이 프랑스어 수업을 들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초등학교인가 그런 학교라서 되게 작은 의자들에 약간 쪼그리듯이 목욕탕 의자처럼 쪼그리듯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미란다가 이제 수업을 안 듣고 나오는데 의자가 엉덩이에 껴가지고 낀 채로 나왔는데 그렇게 복도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원래 거기 앉아있던 것처럼 그대로 의자에 앉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순간순간들이 많은데 좀 되게 많이 웃었던 웃긴 장면이 그 미란다가 호신술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호신술 수업에서 강도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강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너는 강도 당할 사람이 아니라면서 호신술 선생님이 미란다를 조수로 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날 잡아보라 하니까 미란다가 되게 그 역할에 심취해가지고 어이, give me the crack 막 이러니까 마약을 내 얼굴을 날려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뒤 쳐다보는 것도 웃겼어. 당황해서. 그리고는 그 모든 수강생들이 미란다를 다 엎쳐서 매트로 난리잖아요. 그 엎쳐진 막 그 매트로 떨어지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웃겼어. 그리고 시청자한테 헤어 응. 되게 아, 맞아. 미란다가 노래 부르는 장면 다 엄청 음, 당황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미란다가 또. 그래서 뭐 면접에 음. 갔을 때나 누군가의 말에서 그 가사랑 똑같은 구절을 찾아냈을 때 그 뒷부분을 막 다 노래로 부르고 그 백화점인가? 백화점 면접 갔을 때 노래가 막 되게 컷이 계속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미란다의 음. 고조되는 노래. 맞아요. 그때도 맞아, 되게 막 카메라 책상 위에 보면서 올라가서 부르는 거. 맞아. 완곡했어. 저 노래하는 장면 중에 그 손님, 남자 손님이랑 막 아, 스티비랑 셋이 막 회의를 하잖아요. 그 손님을 어리둥절하게 그냥 도와주게 되는데 그때 막 다른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뭐 하냐고 하니까 사실 자기들 Take That 트리비트 밴드라면서 막 갑자기 셋이 서서 그 Take That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 웃겼어. 맞아. 실제로 그 게리 발로가 응, 스페셜 응.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 네, 응, 맞아요, 네. 맞아.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시즌 3에서도 나오고 그 스페셜 에피소드 마지막 아, 맞아. 거기 또 나오는구나. 화에서도 피아노를 잠깐 치거든요. 맞아. 마지막에 오. 결혼할 때 헤더 스몰 님도 나오시고. 맞아, 맞아. 헐, 진짜?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호텔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 너무 좋아요. 그 에피소드 거기서 그러니까 미란다가 휴가를 좀 떠나야겠다고 하면서 휴가를 엄청 집에서 가까운 거의 창문에서 보이는 호텔로 휴가를 가거든요. 근데 그 호텔에서 엄청 재밌게 놀아요. 안에 바지를 다릴 수 있는 다리미도 있어서 너무 바지가 주름 하나 없이 잘 다려지니까 그러니까 좀 놀이? 재미로 집에 있는 모든 바지를 걸리지 않고 가져와서 다 다리는 그런 놀이도 하고 그것도 성공을 하고 거기서 침대 데우기 댄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맞아. 그것도 처음 나왔던 게 거기서 그 아만다 님인가? 그 사람 사칭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까지 호텔에서 미란다는 정말 호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맞아. 맞아. 컨퍼런스 같은 거 하고 막 술 잔뜩 취해서 미란다 방에 와서 막 가라오케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사칭하는 거 너무 웃겨. 미란다 하면 떠오르는 여러 시그니처 행동들?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그 호텔 에피소드에 나왔던 침대 데우기 댄스. 맞아.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볼게요. 저는 미란다를 처음 봤던 게 거의 중3? 고1?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되게 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따라 했었거든요. 미란다에 나왔던 막 갤로핑도 같이 하고 침대 데우기 댄스도 했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엄청 그 차가운 침대가 되게 빨리 따뜻해지고 되게 즐겁고 엄청 좋아요. 꿀팁이네요. 네. 그 미란다 되게 단어 같은 거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걸 말하잖아요. 플런지, 맞아. 플런지. 계속 그냥 평범하게 말하다가도 그 단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플런지 계속 이러고. 맞아. 진짜 웃겨. 아, 마이크는 다들 어땠어요? 마이크 맞지, 이름? 저는 마이크가 되게 어른스러워서 사실 어른스러우면서도 미란다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서 되게 차라리 마이크랑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마이크가 미란다가 좀 당황할 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엄청 표정이 좀 찡그리긴 하더라고요. 표정이 왜 이러지? 하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를 그냥 그게 미란다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미란다가 뭔가 마이크랑 만나던 시기에 미란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해야 되나? 좀 차분해 보였어요. 근데 게리랑 만날 때는 맨날 막 의심이라 해야 되나? 뭔가 되게 그 예전에 막 위장 결혼했던 거 뭔가 이렇게 꽁해둔 것도 많고 뭔가 불안해하고 되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큰 거였는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도 오히려 마이크를 선택했으면 또 어땠을까 싶지만 결국은 게리를 했겠죠? 마이크한테는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으니. 저 미란다에 나왔던 말 중에 좀 공감이 됐던 대사가 있는데, 미란다, 뭔가 엄마가 계속 파티 열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던 말인데, 나는 뭔가 그런 친밀감을 쌓는 뭔가 그런 사교적인 거, 친밀감 같은 게 싫어 이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신과 상담받는 에피소드에서도 거기서 의사가 미란다한테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당황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공감이 갔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교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그런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을 때 좀 저도 되게 불안한 게 있거든요. 뭐라 표현하지? 뭔가 그래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대면으로 대화할 때도 약간 눈 같은 거 똑바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나를 막 다 읽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약간 그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모든 거를 보여줬을 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줄까?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미란다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사람 많은 데서 하게 되는 것도 뭔가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자꾸 실수로 하는데 그게 이제 웃기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 미란다가 노출증이라고 친구들이 말할 정도로 뭔가 공공장소나 막 사교적인 공식적인 모임 같은 데서 갑자기 막 옷이 벗겨진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벗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아토믹이 말한 대로 내가 너무 많이 보여질까봐 두려운 거를 반영하는 장면들이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음. 맞아. 그래서 그 게리랑 막 그런 클럽 같은 데서 춤추는데 갑자기 치마가 쑥 내려가서 게리가 못 본 척 그냥 이러고 갔는데 미란다 또 이렇게 막 둠칫둠칫 하면서 치마를 올린단 말이야. 그거 진짜 웃겨. 맞아. 그 미란다가 막 누드 모델 하는 그런 에피도 있고, 무슨 약간 아베크롬비 같은 왜 몸매 좋은 모델 할 수 있는 그런 쇼핑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도 그거 하고. 어. 그런 미란다는 그러니까 주로 정말 자기가 보여지는 거에 두려워서 당황하고 실수도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은 상황에서 자기 욕망에 엄청 솔직하고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하는 용감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게 엄마가 진행한 파티에서 그 와인을 서빙하라고 하니까 그 와인잔을 실제로 그 배드민턴채, 테니스채 같은 걸로 서브를 날리잖아요. 그런 것도 웃기고 그 직업을 가지게 됐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농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 슈퍼브라서 그게 슈퍼 이거라서 웃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웃어주니까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고 되게 장난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롤모델스러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즐거운 행동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미란다 말고도 좋아하는 시트콤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맨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만 안녕 프란체스카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안녕 프란체스카 얘기를 뭔가 안 할 수 없네요. 안녕 프란체스카가 시즌 몇 개예요? 시즌 3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 2까지가 좀 이어지는 서사를 가지고 있고 3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안녕 프란체스카에서의 안녕이 되게 만났을 때 안녕이기도 하지만 잘가 할 때 안녕이기도 하거든요. 그 점이 너무 잘 반영된 제목인 것 같고 되게 약간 좀 키치한 2000년대의 키치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냥 저는 그 프란체스카 긴 머리에 그 빨간 도끼 같은 거 들고 막 달려가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걸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저는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트콤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혈연적인 가족은 아닌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가족을 이루는 형태이기도 하고 되게 진짜 골 때리는 요소가 많아서 그런 거 좋아해요. 맞아. 저는 그거 정주행까진 아닌데 그 이제 방영 당시에 좀 챙겨보긴 했었거든요. 되게 좀 말 그대로 골 때리는 요소가 있어서 좀 어린 저한테 되게 센세이셔널한 시트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밤에 또 늦은 시간에 방영을 했어가지고 10시, 11시 이럴 때.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나? 몇 살이었지? 아무튼 그때 우연히 그냥 언니랑 보고 둘 다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둘이 맨날 같이 시간 되면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즌 1만 본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저는 예전에 뒷방 상영관에서 말한 것 같긴 한데 그 거침없이 하이킥을 뭐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많이들 보셨죠? 거침없이 하이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방영 당시에는 챙겨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한번 그냥 갑자기 꽂혀서 정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고 되게 슬픈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요. 정희로 씨가 맡은 역 이름이 뭐 윤호의 그 마음 막 이런 그 선생님을 향한 마음 막 이런 것도 있고 준하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뭐 그런 거 등등 아무래도 가족 얘기니까 좀 그런 가족 드라마의 요소도 조금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웃기고 약간 그 미스테리한 요소들 막 꼭 넣잖아요. 하이킥 시리즈 보면 그런 거. 저는 많이들 보셨을 모던 패밀리? 와. 그걸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엄청 즐겨봤던 거였는데요. 일단 그것도 가족 얘기고 되게 다양한 가족의 모습? 그러니까 게이 부부도 있고, 재혼을 한 부부도 있고, 그냥 4인 가족, 전형적인 미국의 가족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 가족들의 캐릭터들이 다 하나하나가 엄청 독특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 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필이
아빠인데 엄청 웃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필을 뭐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어, 이 필이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지금 엄청 창의적인 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필은 정작 필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현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종종 생각나는 말? 저는 그 필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클레어의 남동생 이름이 뭐였죠? 미첼 아닌가요? 빨간 머리. 미첼 미첼. 맞나? 맞아. 미첼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제 클레어의 아들인 루크?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뭔가 친구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패스트푸드점인가? 어디 갔는데 약간 자기 원래 하는 변호 일에서 좀 그 법정에서 뭔가 잘 못해서 좀 짜증이 나 있던 상태인데 거기 가서 막 진짜 법정에 쓴 것처럼 막 쉐임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한테 막 이런 에피소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웃겼어. 그게 기억에 나네요. 나 특검. 미첼 제일 좋아해서. 둘 다. 그리고 특검은 어떻게 보면 캐릭터 놀이 같은 매력적이고 뭔가 설득력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야 굴러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모던 패밀리는 진짜 시즌 거의 11로 종영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끌어갈 수 있는 캐릭터들이었다는 게 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미첼하고 클레어가 되게 진짜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매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둘이 성격을 보면. 그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좀 엉뚱한 사람들과 결혼하고 결국 케미나 필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시트콤이 일상에 주는 행복? 되게 짧게 돼 있고 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한 시트콤을 오래 보다 보면 캐릭터들이랑 정도 들고 그래서 좀 일상이 단조롭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보면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이번에 미란다를 몰아서 보면서도 엄청 활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엄청 기뻤거든요. 그런 시트콤. 그래서 끝날 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엄청. 되게 사람들이 인기 있는 시트콤들 보면 내 밥 친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거나 이러면 심심한데 너무 진지한 걸 보면 좀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기에는 영화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되니까 그렇고 그럴 때 시트콤만 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드라마 중에 플리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미란다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 코미디까지는 아닌데 거기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카메라 보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카메라 보고 막 표정 짓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약간 내용도 좀 설정이 비슷한 게 그 주인공도 카페를 하는데 그걸 친구랑 같이 했었거든요. 뭔가 결혼을 안 한 독신 여자 이런 얘기랑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갖고 있어서 뭔가 좀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얘기인데 저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혹시 미란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봐도 약간 비교해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연기하신 배우분이 쓰신 거예요. 극본?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싶었어요. 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시트콤은 아닌데 걸즈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것도 아니요. 그 연기하신 분이 직접 쓴 드라마인데 그것도 좀 뭔가
가전적인 이야기인데 살면서 겪는 난관들? 근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인 경우도 많고 관계들? 이런 어려움들을 되게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왓챠에 있어요. 리나 더넴하고 아담 드라이버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없으면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 시트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짧게 얘기하고 뭐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도 방금 배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 또 정주행하면서 되게 즐겁게 보낸 것 같아. 이 보는 시간도 즐겁지만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문득문득 미란다의 모습이 떠올라서 되게 피식피식 웃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뭔가 시트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시트콤 되게 가볍게만 좀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영화들보다는 뭔가 생각할 거리는 딱히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가벼운 이미지가 좀 있는데 또 가볍지만 뭔가 이런 미란다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 이런 거를 또 깊게 생각해보면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뭔가 미란다가 되게 웃기고 너무 재미있고 계속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시트콤으로 뭐가 웃겼는지 뭐가 재밌었는지 이런 걸로. 근데 뭔가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 이랬었거든요. 영화도 아니고 또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생각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저희가 줌 녹음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고 저는 배 씨가 머리를 잘랐다는 거를 오늘 알게 됐는데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미란다를 보는 내내 엄청 좋은 친구? 미란다가 스페셜 에피 마지막에 청취자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동안 좋은 친구였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미란다도 저한테 엄청 좋은 친구 같은 그런 캐릭터가 된 것 같고, 이 즐거움에 대해서만 보통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시트콤을 얘기할 때. 친구들이랑 미란다 봤어 하면 뭐, 그게 웃겼어, 이게 웃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웃긴 것들에 플러스로 정말,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되게 좋았어요. 시트콤은 정말 삶에서 크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무해하게 웃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하지 않는 건가? 많은 그러니까 시트콤이 많이 없는 이유?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시트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